KKMD 826화 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 번역. 미국 유럽 못 믿겠다. 수십조 규모 한국산 잠수함, 자주포, 로켓포, 전투기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캐나다.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가 최근 캐나다와 대한민국 사이에 대규모 방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이틀 연속 내놓으면서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전투기 등을 포함해 2조엔 이상 규모에 달하는 방산 거래가 캐나다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에 의해 보도되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욱 아쉬워하는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CBC 뉴스의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방산복합체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캐나다가 과연 한국산 방산 장비들을 구매할까?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내 국방안보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지만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캐나다와 미국을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캐나다 정부는 유럽연합, EU의 재무장 방위 계획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유럽산 방산 장비는 공급망이 대단히 취약해 납품 기간이 대폭 지연되거나 생산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는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는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CGAI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미국도 유럽도 아닌 제3의 무기 공급처로 대한민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5월 6일 CBC 뉴스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2025년 5월 7일 프랑스산 라파를 동원한 인도 공군과 중국 J-10C를 투입한 파키스탄 공군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공중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C 뉴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캐나다 해군의 노후된 잠수함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육군에 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한민국 방산기업 트리오가 캐나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거래를 제안했다. 올해 3월 초 캐나다 연방정부에 전달된 대한민국의 자발적 방산거래 제안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CBC 뉴스가 입수했다. 이들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은 2년 전 수도 서울에서 지스탱 트리도 전 총리와 체결한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 확대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CBC 뉴스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취재 권한을 허가받았고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교체 프로그램에 입찰하기 위해 소모적 경쟁을 잠시 제쳐두고 서로 손을 잡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공장 및 조선소뿐만 아니라 고위 국방안보 관계자들을 독점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200억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상세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캐나다 해군이 신형 잠수함 한 척만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인 2035년까지 무려 4척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지 보수 시설 건설도 제안하고 있다.
하나오션과 자매회사 관계에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을 대구경 자주포 K9 썬더와 미국산 하이마스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포 K39 천무로 재무장시킨다는 목표 아래 세부 제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한 캐나다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전력 및 방어력 부분에 큰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메울 수 있는 AS-21 레드백 같은 더 큰 규모의 장갑차 패키지 계약도 제안했다. 대한민국 국방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얼마나 신속한 납품을 요구할 것인지, 정비센터, 가능하다면 생산시설까지 현지에 설립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거래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이번 제안은 캐나다로 하여금 미국과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외교적, 기업적 노력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한 번이면 족한 일회성 거래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번 기회는 단순한 거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형기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계약 체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캐나다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와 국방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산장비 조달 옵션을 검토 중인 캐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시키겠다는 위협에 직면한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국산 주요 군수품 구매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기에 해당 입찰이 제시된 것이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이미 대금을 지불한 항공기는 어쩔 수 없이 인도받되 나머지 부족한 항공기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나다 정부는 총 88대의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완전한 형태의 자발적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에 FA-50 경전투기를 판매하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해 왔었다. 대한민국은 또한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자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카이 관계자들은 캐나다에 정식으로 KF-21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에 방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 및 외교 정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캐나다가 진정으로 미국 방산복합체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마무리된 캐나다 연방 선거 기간 동안 카니 신임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카니 신임 총리는 3월 27일 수도 오타와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다. 캐나다 자유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유럽연합의 재무장 방위계획 가입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었음을 인정했다. 가입이 승인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무기를 공동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생산 라인의 대부분이 폐쇄되었던 탓에 이를 재정비하고 다시 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방산업체들 속에서 유럽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공급망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C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업연구원의 김미정 연구원은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자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유럽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병목 현상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서둘러 무장시키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일부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제3의 공급처를 모색하게 되었다. 가장 극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다. 2022년 이후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 방산기업들과 160억에서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2 흑표 주력 전차, K9 자주포,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에 관한 계약들이 체결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1차, 2차 계약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대한민국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루마니아, 영국 등과도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최근 호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129대를 생산하는 6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에 성사된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서방 동맹국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무기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공급처를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돌파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산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양질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을 현지에 설립하는 일을 돕겠다는 제안이 계약 체결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임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년간 방산 부문 수출량이 엄청난 규모로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말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은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라트비아에 병력을 파견한 캐나다는 주둔 부대에 현대식 대전차 무기, 방공 시스템, 카운터 드론 기술 등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캐나다 육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었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도 부족한 상태다. 캐나다 육군참모총장 마이클 라이트 중장은 지난 2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육군이 현재 47 캐피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라트비아에서 나토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병력의 장비 상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우리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군대가 아니라고 답했다. 47 캐피탈 프로젝트는 캐나다 육군 현대화와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뜻합니다. 개선된 전투복 도입, 소형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 LAV-3 장갑차를 6.0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라이트 중장은 47 캐피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육군이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포 분야에서 여전히 큰 전력 공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육군은 이러한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과 협력하여 신형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캐나다군이 주요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브 페리 소장은 수십 년간 각국 정부가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이제 막다른 곳에 도달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장비들이 말 그대로 녹슬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페리 소장은 캐나다가 요구한 것이든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이든 캐나다 군 전력에 발생한 중요한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럽과의 방산협력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안은 더욱더 가치가 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눈여겨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폴란드도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군 전력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라고 페리 소장은 지적했다. 한국인들은 이미 엄청난 양의 장비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캐나다 군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작전 준비 태세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무기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8명의 힌두교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들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5월 7일 인도 정부는 작전 신두르라는 명칭하에 라팔 전투기를 동원,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AASM 해머 폭탄을 사용하여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9개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라팔을 포함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프랑스 라팔의 최초 실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분쟁에서 인도 공군 소속 라팔이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도입한 J-10C에 의해 실제로 격추당한 것인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공군 라팔과 파키스탄 J-10C는 모두 자국 영공에서 작전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는 라팔과 J-10C가 장거리 시계외 공중전을 펼쳤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유럽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테어와 중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의 대결이 펼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